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롱을 사랑하는 미용장 강성자입니다. 오늘도 롱헤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좋은 작품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을 만나면 펌어깨가 있거나 뭐 어느 정도 염색도 돼 있고 이런 상태면 좋은데, 이렇게 염색은 지금 상태는 돼 있지만 파마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오늘은 이제 아이롱 드라이 할 건데요. 저번에 뿌리부터 웨이브를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웨이브 지라시를 할 거예요. 모델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되기 때문에 3단 할 수 있고 4단 있고 5단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롱 헤어니까 많이 길죠. 전혀 끝도 모발이 그렇게 손상되어 있진 않네요. 그래서 뿌리부터 웨이브를 주겠어요. 그냥 말지 않고 물결 웨이브를 하겠습니다. 모델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처음에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포인트는 볼륨 주기예요. 얼굴형의 두상 공면에 따른 볼륨 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웨이브 지라시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또 전화로 요청하신 분들은 웨이브 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고들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가로 섹션, 호리존탈 섹션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헤어 하면은 모질이 지금 그렇게 굵진 않아요. 그리고 염색머리라 조금 끝에는 손상돼 있고, 두피에 너무 달라붙어 있으면 모양이 나질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두피를 뿌리 볼륨을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을, 탑 부분은 120도라 그랬죠. 제가 호롱을 넣어서 120도 볼륨으로 살리겠습니다. 롱헤어는 사실은 모발의 무게감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도 가마 부분이나 갈라지는 부분은 최소한 갈라지지 않게 모류 교정, 뿌리 볼륨 살리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마 부분까지만. 모량의 길이가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안 살아도 어느 정도 살짝 볼륨이 있으면 웨이브를 해놨을 때 굉장히 입체감이 나타나죠. 자국이 안 나게 맨 겉면은, 겉자락은 매끈하게 자국이 나지 않게. 펌어깨가 전혀 없는 머리를 웨이브를 할 때는 좀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같은 이제 더운 여름철 장마 차리고 할 때는 좀 눅눅해서 금방 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롱은 그 탄력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 가죠. 탄력이 오래 가니까 요즘 같은 눅눅한 장마철에는 드라이로만 끝내면 조금 아쉬워요. 아이롱으로 항상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고객님들도 웨이브를 하면은 적당한 볼륨이 있어 보여서 초라해 보이지가 않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론트 사이드 코너서부터 탑 골덴 백 부분까지만 제가 두상 공면에 따른 볼륨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은 너무 많이 살리시면 안 되겠죠. 우리 고객님 같이 앞머리 부분이 덧가르마 할 때는 특히 너무 많이 살리면 안 이뻐요. 오늘 모델은요, 제가 특별히 저기 멀리서 초청을 했습니다. 또 저희 제자이기도 하고요. 화성에서 왔습니다. 특히 잔머리가 긴 머리 롱헤어일 때는
머리 부분이 잔머리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다 아이롱으로 한 번씩만 잡아주셔도 다 정리가 되죠. 포롱으로 살짝살짝 건드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두상 곡면에 따라서 볼륨만 잘 살려놔도 얼굴형이 굉장히 갸름해 보이고 이뻐 보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이어라인 쪽이나 네이프 라인은 별로 볼륨을 많이 안 살려도 되지만 제비 처리 같은 게 있을 때는 모르 교정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항상 제가 백센터, 중앙하고 백사이드, 사이드 부분인데 가로 섹션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이브 줄 맞추는 게 항상 잘 안 된다고도 하시네요.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보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도 많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주문 사항도 많으세요. 전화상으로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롱의 관심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하죠. 우리가 맨날 매직에서. 두상이 작은 분들은 투 파트를 나눠도 되는데 그래도 3등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네킹은 4등분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두께는 한 3cm 정도 되네요. 모발량이 보면 뿌리보다 끝에랑 없어지죠. 끝에 가서 너무 질감 처리가 돼 있고 또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롱헤어는 조금 두께는 3cm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항상 모류 교정 하시고 나서 매끈하게 초벌구이 하시는 거 가장 기본이죠. 잔머리가 굉장히 많은데 잔머리도 아이롱으로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네이프 라인은 투 섹션 해도 될 것 같아요. 온도는 200도 했어요. 이 전기 아이롱은 200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발량이 너무 많거나 숱이 많고 그러면 웨이브를 적당히 할 건데요. 오늘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2단 정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한쪽 방향 지라시를 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다 웨이브를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 하고 전체 다 하기도 하고 또 끝에만 살짝 하기도 하는데 말아놓는 것보다는 웨이브가 물결 웨이브 줄을 맞춰 놓으면 마음대로 빗어도 별로 많이 뜨지가 않아서 좋아요. 우선 한 단 지라시를 했습니다. 숱이 많지 않으니까 웨이브를 조금 더 많이 하겠습니다. 웨이브 간격은 한 7, 8cm라 그랬죠? 머리가 길면 길수록 더 간격이 조금 넓어지거든요.
2단 웨이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섹션부터는 3등분 하겠습니다. 긴 머리를 일단 보시면 부담이 되시죠? 거기다가 숱까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미리부터 신경이 쓰이시죠? 요즘 새로 나온 기계들이 제가 이제 몇 가지 써봤는데, 이렇게 이 물결 웨이브에 비슷하게 나오는 기구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만족도가 높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술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그냥 제 아이롱을 하는 게 훨씬 마음에 들어서요. 기계를 물론 응용을 잘해서 쓰시면 괜찮겠는데, 좀 약해서요. 다음번에 조금 보완이 되면 그 기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고 위에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이롱 단계에서 제일 이게 마지막 코스거든요. 근데 이거 잘하시는 원장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서 항상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오시는 어떤 원장님이 남자분이거든요. 근데 엄청 잘하세요. 부산에 계신 최경자 원장님이 아주 제일 조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또 전화하실 거예요.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자, 가운데 먼저 하고. 아이롱 펌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없냐고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파마를 해가지고는 이 웨이브가 힘들어요. 아무리 연구를 지금 하고 있긴 하는데 아이롱 드라이하고 펌하고의 차이는 있어요. 어떻게 가장 근사치로 나오게 한다고 이제 아이롱 펌이 나왔지만 한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죠. 자, 보면은 머리를 감아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아직은 좀 그렇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해놓고 나면 만족도가 제일 높으니까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롱도 이제 자격증 제도화 하거든요. 이번에서부터는 자격증 제도를 제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물결 웨이브가. 이 방향만 이해를 하시면 다른 것도 거의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두께는 한 3cm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량이 너무 두껍고 숱이 많은 분들은 또 약간 줄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3cm 정도예요.
백 부분, 센터 부분 제일 많이 볼륨 주세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상이 백 부분이 많이 죽었죠. 백 부분은 한 1cm 이상 나와서 볼륨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단계 이제 잔머리가 많죠? 이 리치 부분에서 좀 뜸을 들이셔야지 확실하게 표현이 돼요. 뜸을 충분히 들여야 되거든요. 이제 몇 번 제 작품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가실 거예요. 특히 생머리는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힘을 주시고 뜸을 충분히 들이셔야 돼요. 끝에까지 웨이브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연결하는 데 부분에서는 가이드 있는 걸 조금 잡아서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가 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냥 롱헤어 집어넣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리치가 정확하게 깊숙이 있으면 입체감이 더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약간 식은 다음에 빗질을 하셔야 돼요. 온도는 200도 그냥 고정했습니다. 조금씩은 돌아가네요. 한 가닥 잡아서, 가이드 잡아서 하시면 돼요. 두상 곡면이 둥그니까 사이드, 백사이드 쪽에 갔을 땐 약간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웨이브를,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사실 옛날에 불고데 할 때는 많이 말아가지고 했거든요. 마샬로 말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기 아이롱이 나오다 보니까 손쉽게 이제 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불고데 할 때는 많이 말아서 했어요. 끝에까지 열이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냉스처럼 끝이 무게감이 있거나 너무 두꺼우면 사실은 연결할 때 안 이뻐요. 그래서 끝에 질감 처리가 조금씩 돼 있으면은 아무리 롱헤어라도 질감 처리를 조금씩 하셔야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더 자연스러우세요. 내추럴하게. 그래서 제가 가로 섹션을 하니까 웨이브 연결하는 게 같이 가니까 좀 더 편하다 그러시네요. 약간 이렇게 수상 곡면에 따라서 V라인 쪽으로 웨이브 선을 잡으시면 돼요. 평면 일자보다는 약간 V라인 선으로. 위치가 약간씩 올라갈 거예요.
사이드 부분까지 가면. 그래 처져 보이진 않아요. 확실하게 웨이브가 리치가 보일 때는 한 번씩 더 강하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늘어지는 무게감 때문에 조금씩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물론 작용을 하고요. 원랭스는 아닌데 굉장히 단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단차가 거의 없어요, 머리가. 레이어 컷이 어느 정도 층이 하이 레이어는 아니어도 중간 정도 레이어가 되면 더 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원랭스보다는. 제일 가운데가 제일 많이 죽었죠. 이게 백부분인데 대체적으로 그러세요. 이런 분들은 끝에만 웨이브 해놓으면 사실 안 이뻐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도 이제 웨이브를 같이 권하는 거죠. 이 폭이 이렇게 넓지 않을 때는 2번 연속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탑 부분에는 또 피벗 포인트 부분이 있어서 모량 그 섹션을 조금씩 떠야 돼요. 넓게 뜨시면은 웨이브가 흩어져서 안 되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탑 부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센터 백사이드까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은 한꺼번에 잡아서 연결이 잘 안 될 때는 한 번 더 잡아주시면 웨이브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끝에가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맨 아래쪽이 자연스럽게 돼서 하나로 빗어도 항상 흐트러지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사이드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옆에 가이드를 잡아서 웨이브를 잘 맞춰주는 게 포인트죠. 지금은 웨이브를 한 단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웨이브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훈련을 하셔야 되고 반복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로 섹션을 하니까 훨씬 더
편하다 그러시니까 제가 오늘은 가로 섹션을 진행을 합니다. 칼라가 밝으면 밝을수록 더 표현은 잘 되죠. 항상 가이드 아래쪽을 조금 잡아서 같이 연결을 하시면 웨이브가 거의 연결이 잘 되겠죠. 맨 탑 부분에는 이게 피벗 포인트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부분이 돼서 너무 위에까지 웨이브를 하니까 조금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탑 부분은 살짝 방향만 제시하고 그 아래 부분에 한 번 더 잡아서 밑지를 체크를 합니다. 사이드 부분은 숱이 그렇게 모양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옆에가 너무 두피에 딱 붙었으니까 약간 모루 교정을 또 하겠습니다. 프롱으로 살짝만 누르시면 돼요. 옆에 가이드를 한번 보시고요. 뜨거울 때는 손으로 손가락으로 만져도 웨이브가 잘 형성이 되거든요. 뜨거워서 이제 안 만지시니까 그런데 익숙하다 보면 이제 굳은 살에 배겨가지고 하나도 안 뜨거워요. 백사이드 부분하고 잘 연결을 하시면서 모량의 사이드 부분은 굉장히 적네요. 그죠? 얼굴형이 또 갸름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또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은 너무 외부가 강해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님이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외부는 강약은 조절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아랫단을 잡아서 외부 같이 연결을 해주시는데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머리가 길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겉에 표면은 좀 더 매끈해야 되니까 같이 한꺼번에 숱이 모량이 적을 때는 아랫단 잡아서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편 사이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대편 사이드 부분도 역시 옆에 가이드 보시면서 외부 연결하는 거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량이 뒤에 부분에 몰려 있고 사이드는 별로 없네요. 그래서 가운데 시간을 거의 버린 거를 단축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가르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방향 제시는 안 했어요. 가르마가 뭐 왼쪽 오른쪽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 거의 가운데 가르마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이드만 가져와서 연결을 하시면 저쪽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반대편 방향 보시면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끝까지 다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외부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지금은 이제 거의 사이드 부분까지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혹시 리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잘 외부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다시 잡아서 중간을 잡아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은 롱헤어인데다가 제가 뿌리 부분부터 외부를 하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 모발이 길수록 더 우아해 보이긴 하거든요. 노력한 만큼 시간 들인 만큼 이제 더 보람이 있어야죠. 한두 단 웨이브 하는 거하고 지금은 물론 사이드는 조금 짧아요. 근데 가운데가 숱도 모량도 몰려있고 기장도 길어네요. 자, 뿌리 살짝 볼륨을 준 상태에서 거의 끝에까지 몇 단 될 것 같죠? 한 7단 되네요.
그래서 끝에까지 연결이 다 되도록 한 번씩 또 약간 풀어줘도 늘어져도 괜찮아요. 이거는 어떤 흐름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자꾸 갈라지는 거는 피벗 섹션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탑 부분이. 그래서 탑 부분까지 너무 웨이브를 하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골든 포인트 정도에서 웨이브를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열이 좀 식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자, 아이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약간 잔머리가 있어서 제가 겉자락에 살짝 잔머리가 있으니까 살짝 겉자락만 오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표면만 살짝만 스프레이 뿌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손가락으로 거의 빗으셔도 돼요. 정전기 예방을 위해서도 오일 에센스는 살짝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표면에 스프레이를 살짝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길죠. 롱헤어 뿌리부터 웨이브로 연결하는 물결 웨이브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더욱 좋은 작품으로 또 고객님들한테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